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속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속 조건에 추정과 지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스케치를 해 나감으로써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직, 수평, 직각, 평행 등의 구속 조건을 걸어주는데, 이것을 바로 구속 조건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구속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기능을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실습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드를 잠시 끄겠습니다. 라인 하나 그려볼게요. 라인을 이렇게 그렸더니, 제가 수평으로 그렸더니 수평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평의 기호가 남아있죠. 기본적으로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구속 조건 추정이라고 합니다.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렉탱글 남아있죠. 네. 자, 또 삼각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각형.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여기 선이 잘못 그려졌네요. 다시 그릴게요. 클릭, 클릭. 저기 하늘색으로 이렇게 보조선이 내려오죠. 자, 마우스를 이렇게 쭉, 자, 아래 수평도 잡혔습니다. 지금 이 상태일 때 정확하게 내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클릭. 자, 여기에 직각 표시도 해주죠. 수평. 자, 이런 것들을 바로 구속 조건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스케치 팔레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케치 팔레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 컨스트레인트. 자, 옵션부터 먼저 볼게요. 컨스트럭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바로 보조선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라인을 클릭하시고요. 컨스트럭션을 눌러보면 보조선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아예 색상이 바뀌었죠. 얘를 다시 누르면 색상이 다시 원상태로 되면서 선도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보조선을 만드는 컨스트럭션. 자,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좀 틀어질 수 있죠. 그리다가 그때 Look at을 눌러주시면 네, 정면뷰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케치 그리드, 그리드를 켰다 껐다. 스냅, 그리드 스냅이죠. 지금 현재 그리드 교차점마다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바로 자석처럼 이렇게 교차점마다 달라붙게 해주는 건데, 이 스냅을 끄게 되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 끄게 되는 거는 뭐 곡선을 그릴 때, 그럴 때 뭐 많이 쓰이고는 하죠. 그리고 슬라이스, 단면 보기죠. 스케치 섹션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쇼 프로파일, 프로파일 보기죠. 예를 들어서 렉탱글 있죠. 지금 색상이 어때요? 이렇게 변했죠. 폐곡선이어야 돼요. 모두 다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두 닫혀져 있으면 면으로 되는데, 이 면을 상태로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쇼 프로파일입니다. 쇼 프로파일. 네. 쇼 포인트가 있네요. 쇼 포인트.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은 양쪽에 포인트가 있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꺼서 안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쇼 디멘션이죠. 단축키 D 혹은 스케치에 있죠. 디멘션, 치수를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줬는데 이 디멘션들을 다 없애고 싶어요.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삭제가 아니고 숨기고 싶어요. 이거죠. 하이드. 끄면 하이드가 되는 거죠. 체크를 하면 show가 되겠죠. 그리고 show constraint. 구속 조건을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여기 수평, 수직 이렇게 구속 조건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안 보이게 하는 게 바로 show constraint. 다시 보이게 하면 보이죠? 이렇게 체크를 하면 3D 스케치는 공간 스케치 작성 환경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 일단 다 지우고요. 다시 constraint 이 구속 조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차근차근. coincident 이거는 일치 구속 조건을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이 하나 있고요. 뭐 이렇게 직선과 직선 중에 수평과 수직이 있다고 칩시다. coincident 자, coincident를 누르고 선을 하나 클릭하고 자, 선이 클릭이 안 되죠. 포인트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 포인트에 선이 맞춰졌죠. 자, 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선과 포인트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포인트와 이번에는 포인트와 포인트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일치가 됐죠. 이렇게 일치 구속 조건을 작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와 포인트 이 포인트끼리 지금 일치가 된 거죠. 콜리니어는 동일 선상의 구속 조건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얘네들을 구속 조건을 지어볼게요. 수평, 수직을. 자, 얘가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대충 각도를 틀었습니다. 콜리니어. 얘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겁니다. 동일 선상으로 일치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콜리니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얘를 이렇게 같은 선상으로 일치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번엔 선택을 얘를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concentric. 이거는 중심점이죠. 중심점. 자, 서클을 하나 그릴게요. 단축키는 C죠. 자, 이렇게 그렸죠. 이 서클과 이 서클을 이 표시죠. 중심선을 동일하게 하는 게 바로 컨센트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가 뭐냐? 미드포인트 구속 조건이 뭐냐면 똑같이 그려볼게요. 아까 코인시던트처럼 미드포인트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시고 포인트를 선택하면은 자, 이 선에 방금 찍었던 포인트가 미드로 잡히는 겁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미드 포인트, 이번에 얘를 선택하고 포인트를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모 표시가 되면서 미드 포인트 구속 조건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서 뭐 더 이상 그냥 그대로 여기 그대로 이렇게 그냥 픽스하고 싶다. 이게 바로 여기 있네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잠가버리는 거죠. 네. 잠가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풀고 싶으면 네,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자, 패러럴. 이거는 평행이죠, 평행. 평행. 자, 이렇게 이상하네요. 여기가 잠깐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네, 두 개가 각도가 다르죠. 이 두 개의 각도를 한쪽에 맞춰서 각도를 평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패러럴입니다.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니까 표시가 떴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평행 구속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퍼펜디큘러. 이거는 직각이죠, 직각.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뭐 이쯤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렸죠. 근데 이게 직각이 아닐 수 있죠. 이건 확연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데, 예를 들어서 난 직각을 그리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 틀어졌던 애를 다시 완벽하게 직각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퍼펜디큘러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자, 직각 표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이 하나 있으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 수평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horizontal, vertical 이거 있죠. 네, 가까운 각도로 맞습니다. 방금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수평으로 잡힌 거고, 만약에 얘가 수직에 가까우면 당연히 수직으로 구속 조건이 잡히겠죠. 네. 그리고 홀을 하나 그려 볼게요. 지금 탄젠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크에서 3점으로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다시 좀 더 삐딱하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선을 양쪽을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정확하게 부드럽게 연결된 게 아니고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 이 각이 져 있는 애들을 정확하게 부드럽게 넘기는 게 바로 이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표시가 났죠? 자, 얘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만 더 제가 옆으로 이렇게 치우칠게요. 자, 그 다음 다시 탄젠트를 누르고 클릭, 클릭. 잠깐만요. 클릭이 안 된 것 같네요. 클릭, 클릭. 자, 어때요? 부드럽게 만들어졌죠? 예를 들어서 얘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얘가 맞춰지게 되겠죠. 자, 이제 부드럽게 각이 안 생겼습니다. 탄젠트 표시가 났네요. 자, 지우시고 커버처는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원래 전에 이름은 스무스라고 나와 있죠. 커버처.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스플라인으로 한번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얘를 다시 연결해서 그리고 싶다 이거죠. 자, 연결해서 딱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각이 져 있죠. 이런 각이 져 있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각이 져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부드럽게 넘기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팔레트에서 커버처라는 게 있었죠. 얘 선택하니까 부드럽게 이제 각이 안 생기죠. 예,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커버처다. 그리고 이퀄이라고 있습니다. 이퀄은 선이 만약에 길이가 다른다고 치죠. 길이가, 잠깐만요.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제 지금 마우스가 좀 이상해서 두 번씩 클릭이 되네요. 마우스를 바꿔야겠습니다. 자, 길이가 좀 다르죠. 이거를 이퀄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네. 자, 먼저 선택한 애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얘로 짧은 선으로 선택을 먼저 해보고 긴 선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렇죠? 먼저 선택한 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퀄, 같게 만드는 거죠. 자, 시메트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라인이 하나 있어야 되고 서클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맞춰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얘를 라인이 하나 있죠.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시메트리를 딱 누르시고요. 오브젝트를 누릅니다. 변경할 두 개를 누르시고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선택한 원에 나중에 선택한 원이 맞춰졌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시메트리 선택. 자, 마우스를 여기 올리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때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이게 큰 게 나중에 되는 거예요. 클릭, 그 다음에 라인, 클릭. 바뀌었죠? 예. 이렇게 양쪽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중간 이 선으로부터 거리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메트리입니다. 자, 다들 이해되셨을까요? 뭐 구속 조건은 뭐 이렇게 기호로도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어떤 건지 대략 감이 오시죠? 네,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구속 조건은 실습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빼놓은 게 있는데 스냅에 대해서 드릴게요. 스케치 스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자, 스냅이랑 스케치 그리드를 다 꺼볼게요. 자, 그랬더니 라인으로 이렇게 끝쪽에 갖다 댔더니 끝점 스냅이 이렇게 잡힙니다. 엔드점. 자, 미드점은 세모로 잡힙니다. 정확하게 이 선의 미드로부터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구속 조건도 되죠. 추정 아까 잊지 않으셨죠? 자, 이쪽에도 당연히 잡히겠죠. 그리고 중간 스냅과 끝점 스냅을 알아봤고 이제 근처 스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스냅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X로 따라다니죠. 네. 이게 이 지금 라인 니어 근처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의 중심 같은 경우에도 스냅이 잡히죠. 서클 단축키는 C. 자, 여기서 잡히죠. 이렇게 원의 중심 스냅. 그리고 이렇게 교차가 됐을 때 교차 스냅이 잡히죠. 이렇게 딱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케치 스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도형들 솔리드 모델링 간단하게 솔리드 모델링에 필요한 것들을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